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올해 IPO 최대어죠. ARM이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습니다. 자, 먼저 상장 관련 정보들 한번 쭉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비안 이후로 지금 최대 IPO 종목이 됐죠. 이번 ARM 상장 어제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점심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우선 ARM 회사부터 좀 한번 짚어 넘어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ARM 설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알파벳, AMD, 인텔, 엔비디아, 퀄컴, 삼성 등이 이제 사용하는 다양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제 반도체 칩셋 제조 회사, 설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ARM 직원 수가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보통 AP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점유율은 90%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업 방향성을 상장과 맞물려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서 AI, 인공지능으로 확장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지금 밝히고 있고, 이번에 IPO로 판매된 주식,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모집된 주식이 약 9,550만 주로 100% 지분을 들고 있었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4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보면 한 7조 원 가까운 자금을 신규로 조달을 하게 됐습니다. ARM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AMD, 인텔, 삼성전자 같은 다른 대형 고객사들을 IPO에 초석 투자자, 영어로 보면 코너스톤 투자자라고 하는데 코너스톤 투자자로 확보를 하면서 시작부터 우군을 얻으면서 이번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IPO 시장의 화려한 데뷔였는데요. ARM의 첫날 주가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25%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긍정적인 첫 시작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첫날의 주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방향성을 예측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추가 상승 확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유통 물량, 두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자금 모집한 점,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가능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편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우선 짚어보면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행한 물량이 9.4%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전략적 파트너 회사가 투자금을 어, 이제 투자를 한 게 뭐 애플, 구글, 엔비디아, 삼성, 인텔, TSMC 쪽에서 한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이번에 투자를 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 회사들을 한번 투자하면 당장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제외한다라고 보면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한 8% 초반 정도가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현재 이제 계산이 되는데 전체 주식 중에서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작다라는 점. 두 번째는 사실 이번 발행 물량 같은 경우가 전액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모집을 했거든요.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커다랗게 이제 매도를 할 물량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또 이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초기에 IPO를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서 매수하는 물량이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금 지수의 편입이 될 겁니다. 테슬라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S&P 편입이 되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지금 이제 시총이 한 거의 원래 70조 수준이었다가 25% 올랐으니까 80조 중반까지 지금 상승했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기술주 지수들 그리고 S&P 500 편입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수 편입이 되는 스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여러 가지 ETF를 포함한 패시브 자금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추가 상승을 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크게 상관없이 가격이 상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향성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고요. ARM의 이번 상장 스토리를 보면은 AI 영역으로의 확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업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이제 많은 AI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기회를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쪽 수요들입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데이터 센터 쪽 수요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ARM 같은 경우도 지금 해당 영역에 대한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지만 분명히 시장의 기대치 혹은 기업의 방향성은 이제 그쪽으로 조금씩 더 이제 옮겨갈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ARM이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아직 미지수다라는 거를 우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우호적일 수 있는 거는 현재 이제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는 AI 칩셋들의 물량 부족, 공급 물량 부족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 입장으로 봤을 때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엔비디아 하나에만 의지해서는 이제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텔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재조정이 되고 있고 AMD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회사들을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 공급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만나는 지점이 보통 이제 서버 혹은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실 메모리도 필요하고 CPU, GPU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그리고 칩셋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AI의 강자 같은 이제 올해 최대 수혜주는 이제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그 주가 폭등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고 나머지 이제 현 시점까지 주가 상승이 모자랐던 종목들이 현재 재조명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RM도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의 포커스에 따라서 충분히 AI 기업으로도 재조명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장 리스크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네, 주에는 알겠습니다.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 리스크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세 등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AI 모델은 시장의 위험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ARM 죄송합니다. AI 모델 같은 경우 현재 시장의 상승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사실 지난주에 발생을 했지만 AI 모델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락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저희 현재 AI 모델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의 변동성, 그리고 국채와 미국 시장의 상관관계 등인데 우선 빅스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12선까지 떨어졌어요. 12.97까지 지금 떨어져서 3년 내 최저점으로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유가는 유가 상승은 분명히 악재인 건 맞지만 이걸 지금 반영하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적인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8월 초부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었었던 지금 주식과 채권 시장의 상관관계도 보면 지금 9월부터는 이제 안정적인 전통적인 형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이 간헐적으로 생성된 악재들을 잘 소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체력을 많이 길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랩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